자, 이번 시간에는 125쪽이고 변화율 파트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음, 변화율이라는 것은 그냥 미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무슨 말이냐? 부피가 있고 부피의 변화율이 있어. 그러니까 부피라는 것이 있고 부피의 변화율이 있어. 무슨 말이냐? 자, 자주 나오는 것이 어떤 물이 이렇게 생긴 어, 물컵에 물을 넣을 거야. 물을 넣을 건데 10초일 때, 그러니까 0초일 때부터 시작해서 10초일 때 요 정도 물이 찼다고 해볼게. 괜찮아? 그러면은 딱 10초인 순간에 부피가 있을 테고, 그치? 딱 10초인 순간에 물이 차 있으니까 그 순간에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그 순간에 부피가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가를 수학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 두 개 다르다고. 다시 10초인 순간에 부피 계산할 수 있지. 10초일 때 딱 물을 꺼버린 다음에 이 물의 부피를 재면 되잖아. 근데 부피의 변화율은 좀 다른 게 내가 물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얼마만큼의 물줄기로 물을 따르고 있냐에 따라서 부피가 크게 변하기도 하고 적게 변하기도 하고 라고 할 수 있지. 그게 변화율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 변화율을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더 풀기 힘든데 얘를 그냥 부피랑 부피 변화율 요 두 개는 다른 개념이고 왼쪽을 미분하면은 부피의 변화율이 된다. 다시 부피를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율이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이 어떤 물체의 시각 t에서의 길이를 L, 넓이를 S, 부피를 V라고 할게요. 그리고 델타 t만큼 경과한 후에 델타 t만큼 경과하면은 길이랑 넓이랑 부피도 좀 달라질 거 아니야. 그 달라진 정도를 델타 L, 델타 S, 델타 V만큼이라고 할게. 그럼 델타 t가 변할 때, 그러니까 시간이 살짝 변할 때 길이나 넓이나 부피가 살짝 변하는 거는 그 t를 내가 0으로 보내면은 결국에 그 순간에서의 변화율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미분의 개념이야. 다시 이것만 기억하자.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미분,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미분,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의 미분. 그래서 변화율, 네모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네모를 시간 t로 미분하면 된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이의 변화율에서 자주 나오는 두 가지 유형 148번 별표 치고, 자, 변화율은 셈이 요 문제 말고도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풀 게 뭐가 있을까? 이 뒤에 문제 하나 풀어볼게. 여기가 좀 변화율 개념이 거의 빠져가지고 아니 풀 게 별로 없네. 잠깐만요. 음, 음. 이거 풀기에는 좀 빡세서 그래서 그냥 풀어보고 질문하면은 쌤이 좀 답을 해줄게요. 어쨌든 오늘은 148번 문제만 좀 제대로 해봅시다. 자, 키가 1.65m인 학생이 3m의 높이의 가로등 밑에서 바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간대. 아유, 말이 어렵네, 그치? 자, 3m가 이렇게 있어. 가로등이 3m가 있습니다. 그리고 1.65m면 뭐 이 정도 되겠지? 1.65m. 그 학생이 걸어갈 건데 요렇게 걸어간다. 요렇게. 그러면은 살짝 움직였을 때 학생이 이만큼 움직였다고 쳐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면은 자 봐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서 가로등이야, 가로등. 그래서 가로등이 학생의 머리에 빛을 쏴. 그러면은 이 바닥에 뭐가 생겨?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치? 응.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비교할 거야. 첫 번째,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
구할 거고, 두 번째 그림자의 길이가 변하는 속도를 구할 거야. 그래서 이 속도라던가 변화율 똑같은 개념이야. 그냥 속도, 변화율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이거 좀 맨 처음 어려울 수 있어.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요걸 의미해. 학생이 조금 더 이만큼 움직였다 쳐봐.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가면서 그림자 끝이 여기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일로 가지, 그치? 이 빨간색 점이 움직이는 그 속도를 의미한다고. 그리고 그림자 길이라는 것은 이런 색을 하자. 요 정도 길이였는데 얘가 길이가 요만큼으로 변했지, 그치? 그 길이 자체가 변하는 거. 그래서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그림자의 끝을 t로 표현하면 되고, 그림자의 길이를 t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야. 말이 좀 어렵지? 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해설에 있는 그림을 좀 이용합시다. 3m 가로등에서 1.65m짜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얘는 닮음으로 풀 건데, 이 학생이 움직인 이 거리를 x라고 놓을게요. 괜찮아요? 그리고 가로등 끝으로부터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를 y라고 놓을게. 다시 여기서 x라는 것은 학생이 움직인 거리라고 할게. 그 다음 y라는 것은 학생의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지. 괜찮아? 자, 그래서 닮음으로 풀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은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y 빼기 x라 할 수 있지. 그래서 닮음을 써볼게. 자, y 빼기 x 대 1.65는 y 대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전개하면 1.65y는 3y 빼기 3x지. 그래서 y라는 것은 3x를 1.0, 1.35 y로 나눈 거니까 얘를 계산하면은 9분의 20. 다시. 이거다, 그치? 다시 천천히 하자. 여기서 이렇게 넘기면은 1.35y는 3x니까 y는 1.35분의 3x 해서 얘를 정리하면은 9분의 20x라고 할 수 있어. 일단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는 게 관건이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안 쓴 힌트가 있다. 일직선으로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매분 90m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대. 그러면 x를 내가 t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매분 90이니까 t분 후에는 90t만큼 이동했다 할 수 있지. 그래서 x는 90t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y는 9분의 20 곱하기 90t니까 200t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x랑 y를 내가 t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 자, 1번 봅시다. 이제 문제 바로 풀 수 있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자, 그림자 끝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y니까 y를 미분한 거. 다시 가로등 여기다 쓸게. 가로등 밑에서부터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를 t로 미분하면 되고, 근데 가로등 밑에서부터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라는 것은 y인데 걔가 90t니까 따라서 y'은 90이라고 할 수 있겠지. 다시 y'은 200이라고 할 수 있겠지. y가 200이다. 200t. 그래서 y'은 200이 돼서 답이 200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라는 것은 y 빼기 x네, 그치? 그래서 얘는 봐봐. 자, 그림자의 길이를 t로 미분하면 되는데, 그림자의 길이라는 것은 y 빼기 x니까 얘를 t로 미분하면은, 자, y 빼기 x는 110t라서 110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 좋아. 그래서 해설을 이제 조금만 더 참고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요 표현이 뭘까? y라는 변수를 t로 미분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셈이 얘기한 요게 y를 t로 미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림자의 길이를 셈이 y 빼기 x라 했지만 걔를 l로 놓은 거야.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를 t로 미분했다는 얘기는 l을 t로 미분했다, 이 얘기지. 그래서 dt dy는 200이고 dt dl은 110이다 라고 답을 내도 되고, 쌤처럼 뭐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해서 답을 내도 되고, 어쨌든 변화율이라는 것은 그 특정 양을 t로 표현한 다음에 걔를 미분하면 되는 거다. 좋습니다. 원래 좀 더 이게 어려운 유형들이 많고 좀 더 심화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수투에서 미적 원으로 오면서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어려울 것 같아. 저번에 속도 가속도랑 이번에 변화율 파트가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요거 영상만 여러 번 보면서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미분이 끝났어. 다음 시간에 적분해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